네, 안녕하십니까. 보상입니다. 야, 오늘 눈이 많이 내리네요. 지금 뒷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눈이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눈 내리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가격 자체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신도시 개발에도 좀 문제가 많은데 보상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시지가 정해지는데 혹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뭐 부동산 침체나 이런 것도 혹시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보상가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건물이라든가 뭐 아파트 가격도 전에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론 토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아주 관계성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무엇보다 아파트가 원체 많잖아요. 주거를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또 과잉 공급의 문제도 있고, 그것이 또 경기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지금 4기 신도시까지 발표가 났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토지 보상함에 있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서울이나 경기권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들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럼 부동산의 문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고, 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지 수용되는 토지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 그건 아파트 기준하고 토지 가격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파트는 거래 시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데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거래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공고나 고시로 인하게 되면 그 인근 주변이 생각보다 거래가가 별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말하는 가격은 서울로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와 차이의 괴리감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지가하고 아파트가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일 나오는 얘기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땅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라든가 3기 신도시 하는 지역은 땅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땅들은 대부분 관리지역 또는 비도시 지역 또는 그린벨트 지역에다 짓기 때문에 그걸 갖고 땅값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와 비교하기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재개발 시장, 재건축 시장, 도시개발 사업, 기타 등등 여러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은 서울에 있는 데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서울에 있는 기준이라 하면 거기는 이미 토지가가 상당히 비싼 지역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미 아파트가 십몇 층 있는 거를 다 허물고 다시 이제 고분양가로 한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과 경기도권에서도 비도시 지역, 주로 관리 지역에 해당되는 데가 많겠죠. 아마 그런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땅 가격은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강보합, 한 중보합세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떠냐면 여기 플랫폼에서 저희 지금 문의 전화들이 간간히 좀 많이 오고 여쭤보시고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2029년도에 준공이 난다고 해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고 청약도 한 2년 반씩 미뤄진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9년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2020년 이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준공이 2030년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인데 신규 건물이 들어오고 거기가 재정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현재 들어가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보상을 받고 그 돈으로 지금 활성화가 임박해 있는 곳 또는 살릴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전에는 부동산 불패여서 소위 말해서 뭐 부동산 리츠가 됐든 부동산 개발업자들 또는 시행사가 들어와서 솔직히 계산을 했지만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사업비도 모르면서도 이익을 보셨잖아요. 지금은 경기 침체 이후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 예비 지역에 있는 곳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상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토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에보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갈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갈등을 하냐면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딱지라는 걸 받으면 프리미엄이 몇 억씩 올라가고 몇 억씩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거나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거기서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상담 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고. 저도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모레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더더욱 부동산이 그땐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의 트렌드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선형 사업 같은 경우는 조성도 안 나왔는데 네.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형사고발을 하든가 만약에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경험에 의하면 여기는 아직 협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 수용 재결 중이신데 다리 같은 거 이렇게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 토지주분 수용 재결 중인데 그래갖고 형사고발 처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상복구 처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교량 자체에 있잖아요. 그 Y자로 되어 있는 교량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거 보시다 그걸 없애야 되는 일까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공사 측의 리스크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사용 승낙서를 써주셔서 일정 부분 금액을 먼저 받으시고 네. 감정을 받으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겠죠. 사용료는 받을 수 있겠는데 이 협상의 과정에서는 먼저 카드를 보여주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보상은 우는 사람 져준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묘지를 보고요. 합장인지 단장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나무가 전문가 아니고 10년생인지 15년생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관심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집 살까 말까? 이 얘기를 사람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양대 효과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자 할 때 막 사고 팔자 할 때 막 팔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투자의 비법을 딱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자 할 때 사지 말고 팔자 할 때 팔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우리는 꼭 무언가를 할 때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가슴에서 팔라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올해나 1, 2년 안에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을 줄이시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지금 물건을 사시는 게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내 주거, 그러니까 투기의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대출 이자도 못 갚는데 뭔 얼어 죽을 투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IMF 때도 보면 늘 보셨던 분들은 늘 많이 보셨거든요. 경기 좋으면 또 보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건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올해 또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이나 내후년이 가장 이 실물로 내가 투기하지 않고 집 사기에는 좋은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12월 15일 지금 밖을 보니까 이게 오겐키데스가 생각이 나네요. 와타시와 겐키데스도 생각이 나고 너무 이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해갖고 좀 이상하네요. 근데 아무튼 오늘 2022년 들어서 가장 눈이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동파사고 주의하시고 교통길 주의하시기 바라면서요. 또 예쁜 이 눈 온 거 눈치 오는 거 힘드시겠지만 또 예쁜 눈도 잠깐 즐겨보실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상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